또 이게 첫 콘서트를 했던 곳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10년 차가 돼서 다시 이제 공연을 하러 가니까 그때는 그 무대가 진짜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되게 아 이렇게 무대가 작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여러 가지 감정도 되게 교차했고 제 몸집이 변하진 않았는데 뭔가 더 멋있는 무대를 연출하고 싶은데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콘서트마다 다 의미가 다르고 다 특별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 콘서트여서 특별한 콘서트가 되지 않았나. 뭔가 신기했어요. 첫 콘서트 했을 때 그때도 저희가 딱 등장했을 때 무봉이 처음 보였었을 때 맨 처음 거기서 데뷔하고 첫 콘서트를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또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 콘서트 많이 하셔서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긴장? 또 그 컨셉 가는 거야? 지금 좀 힘들어하셨거든. 24시간 긴장하죠. 근데 그 뒤를 말을 왜 안 하네. 그 뒤는 자막으로. 그래서 약간 슬로우 걸어가지고. 너네 마이크 없으니까 마이크 안 좋지? 저희도 이런 긴장감을 좀 잊고 있었던 거죠.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콘서트 하는데 냈다 긴장을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오프닝 이제 음악 시작할 때 이제 무대 뒤에서 넷이 이제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등장하기 직전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다들 마마무는 긴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미친 듯이 떨리고요. 미친 듯이 말이 많아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긴장감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었으면 그 긴장을 이기려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멤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뭐 틀려도 누군가가 같이 막 웃으면서 해주고 뭔가 그런 무서운 자리가 아니니까 긴장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이번에 할 때도 막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려서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첫 앨범 때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미지만 주면 좋다라는 걸 목표로 갔었고 그 다음 앨범 때는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를 계속했던 것 같고 실제로 멤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1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잘 되고 있을 때도. 이만큼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다른 가수들 안무를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 갔었는데 거기에 모든 가수들이 마마무가 리허설 한다고 해서 다 나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수들이 그때도 인정할 만큼 무대를 잘하는 아티스트. 근데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그 노련미와 그 다음에 완숙미가 더해져서 지금은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와인 같은 느낌으로 더 깊이 있어진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끼가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잘 될 친구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멤버들한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한번 이 썸남썸녀라는 노래가 저희가 있는데 그거 자켓 보면은 간판 밑에 마마무라는 간판 밑에 4명이 이렇게 쭉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썸남썸녀 자켓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어디다 내놔도 앉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조그마한 실수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재미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에 정형화된 표정, 정형화된 안무를 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 다른 애드립과 재치, 순발력으로 좀 이렇게 음악을 표현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조금 무대가 더 생동감 있고 라이브가 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어떤 신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그 무대 위에 그 여유가 당연히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무대 위에서 여유 있게 놀면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연습하고 거기에 의해서 쌓여진 실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그렇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앨범 프로듀싱을 본인들이 다 하니까
라이브에서 더 풍성하게 자기들이 더 스토리를 잘 짜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스터 MMO 하면 그냥 떨려요. 이게 저희의 뭐 첫 콘서트 때부터 그래도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온 곡은 미스터 MMO였거든요. 한 번도 생리에서 빠진 적 없는. 이제 그 둠둠 둠뚜두둠 이거조차도 그냥 떨리는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 귀여운 척 이러면서 소리 질러 이래 뭐 이런 걸 했어. 소리 질러. 솔라는 이제 짧은 시간 봤을 때 조금 성실해 보여서 처음부터 그냥 너가 리더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돌출해서 해서 이렇게 핀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 춤을 추시고 실제 성격이 리더하기 딱 좋은 성격. 굉장히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항상 되게 열정적이고 정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달리는 스타일이에요. 거기 멈춰 있으니까 그냥 자리 잡고 있으면은 뭐 가볼까요? 어쩌고 시기 피자. 이제 워낙 보컬이 이제 되게 탄탄하고 성량이 진짜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딱 이목을 뭔가 집중시키고, 언니 별명이 예쁜 바보 막 약간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열정적이고 되게 철저한데 또 그 안에서 약간의 또 빈틈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 이제 동생들한테는 그게 너무 귀여운 포인트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매력인 것 같고. 여기지. 시작. 자기 관리의 끝판왕은 저는 용선 언니인 것 같고, 언니가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사람이어서 언니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무대에서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게끔 다 또 이렇게 잘하는. 화사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음악 듣고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지만 무대에서는 또 굉장히 화려한, 그렇게 되게 좋은 면에서의 되게 이중적인 그런 친구인데 여전히 똑같고 옛날 연습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축하합니다. 뭐예요? 무대 위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연습생 때부터 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익숙한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되게 신기해하고 쑥스러워하고 뭔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뭔가 반전 매력이 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화사만의 그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약간 뭐랄까 되게 두툼하게 밑으로 내보내는 그런 창법과 좀 약간 이 거친 듯한 느낌의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장점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가성으로 딱 넘어가면 되게 매끄럽고 되게 섹시한 소리가 또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어쩔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쩔 때는 이런 거를 부각시켰다가. 화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 위에서 되게 좀 능글스럽고 약간 터프한 면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무대를 잘 리드하고 이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아티스트인 것 같고, 저랑은 이제 거의 뭐 10년 넘도록 이제 절친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진짜 제일 편하고, 근데 진짜 그 나이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그냥 별거 아니고 되게 유치하고 사소한 장난인데도 그냥 되게 재밌고 걔랑 하면. 어떡하냐.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30점이요. 외우는데 좀 한참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소화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뭔가 이제 이 곡을 모아놓은 게 다 타이틀이잖아. 그치. 이거를 빠른 시간 내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나는 중점적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분은 이제 내가 언니 의상을 입었는데
팔이 안 올라가. 제복이 그래요. 진짜 나는 진짜 무대하면서 그 옷을 다 잡아 뜯어버리고 싶어.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면 때. 혜진이는 꽉꽉 여기 숨구멍 없이. 옷이 다 너무 끼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난 희열이 있던데. 뭐? 혜진이가 그러면서 입으니까 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다만 무대할 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그치. 의상적으로 이게 팔이 안 올라와서 좀 이렇게 쳐. 그래서. 그래서 혜진이가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달달 이렇게 마지막에 CG야 CG.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만 하더라고. 검지로만 쳐. 아니 달달. 맞아. 근데 사실 뭐 하나 알려줄까? 그 제복 안에 흰 셔츠 입었었어야 됐어. 여기 나는 어떤 디테일을 난 어떤 디테일을 내면 여기에 카라가 살짝 흰 색깔이 보이고 여기 카라가 보여야 된다는 게 있어서 나 셔츠도 입었었어. 세상에. 그러면 이것만 좀 붙여볼게요. 여기에만. 만약에 한다면 그걸 붙여서. 저는 이제 솔로 무대 체인지에서 휘인이의 워터컬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만족도가 20%였는데 처음 했을 때랑 그 다음날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무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같이 좀 즐기게 된 것 같고, 이 워터컬러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노래가 제가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되는지 막 근데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좀 제 거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또 휘인이의 워터컬러를 좀 해치지 않게 하려는 게 제일 조금 힘들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제 것으로 못 만든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30점이요. 100점 만점에 30점.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추고, 뭐 샤워하다가도 추고, 뭐 밥 먹다가도 추고, 뭐 차 속에서도 뭐 휴대폰 하다가도 이렇게 추고 막 이랬는데 근데도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화사양의 멍청이라는 곡을 했는데요. 그 화사양과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된 컨셉을 하고 있는 이 팀 안에서 자리도 끝과 끝이잖아요. 그만큼 뭔가 컨셉이 정말 겹치지 않은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와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상 소화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대 하기 전에 운동도 좀 하고. 휘인아 복근해야지. 이거 너무 힘들어. 이제 솔라운이 말로는 이제 안무량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서 너 금방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금방 배우겠지 했는데 보니까 이제 언니도 잊고 있었던 그런 동작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우는데 좀 한참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끝낸 무대인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예고로 나가는 거예요. 전 열심히 할래요. 전 열심히 할 건데. 휘인아 가자. 저희 못하겠어요. 전 열심히. 곡들 진행을 할게요. 근데 그 곡들도 쭉 연결해서 안 하고 한 곡 한 곡 한 곡 끊어갈게요. 네. 휘인이는 예전에도 좀 전략가였어요. 조용하고 이 친구는 의견을 막 내는 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고 보통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낸 의견은 그래도 조용히 따라주는데 충분한 연습을 안 해도 잘해요. 워낙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노래랑 춤이나. 그래서 연습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녹음할 때 항상 걱정인데 다 외우고 있는. 그리고 녹음 시간도 가장 짧게 걸리는. 음색이 너무 저는 좋아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냥 되게 힐링이 되고 무대 위에선 너무나 프로 같은 모습, 막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거 더 올려야 돼요. 잘. 중심 오케이. 중심 잘 잡으세요.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또 아래에서는 되게 개구지고 되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되게 발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레라 해. 뽀뽀 빰빰빰 일레라
보컬 자체가 너무 이제 역량이 좋은 친구라 사실은 표현을 어떤 걸 줘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사실은 휘인이 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불러봐 하면 다 휘인이처럼 불러버리는 그런 이제 자기 걸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라. 중코는 아니고 내가 얼굴을 하고 혜진이인 척하고. 휘인이는 되게 좀 기둥 같아요. 흔들림이 없고 무대에 있어서. 그리고 휘인이가 되게 뭔가 막 털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자기 관리는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있어서 뭔가 기복을 안 두려고 하고 항상 매 공연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둘, 셋, 넷 까맣게 그거요? 별이가 4명 중에 옛날과 지금으로 치면 가장 많이 바뀐 친구예요. 지금은 본인의 이제 성격을 다 드러내고 노래도 훨씬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당연히 이제 팀 내에서 래퍼와 퍼포먼스 역할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은 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역할이 정말 커진 그런 친구. 그리고 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톰보이처럼 되게 중성적인 뭔가 매력이 많은 친구인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 막 옷 입는 스타일이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스스로 되게 잘 어울리게 너무 잘 매치를 하고 노래나 뭐 안무나 그냥 무대 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자기가 딱 잘 어울리는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예요. 5살 꼬마 남자아이 같은 느낌? 너무 개구지고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코드가 3번 반복이라 카피 되셨을까요? 언니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딕션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랩을 하거나 뭔가 할 때 되게 전달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은근히 약간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거든요. 그 되게 느끼하고 터프하지만 그 안에 약간 귀여운 포인트들이 또 나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언니 같으면서도 되게 친구같이 대해주고 막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장난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잘 챙겨주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대해주는 진짜 딱 둘째 언니 같은 느낌이. 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톤도 좀 낮고 그래서 뭐 원래 팀의 래퍼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또 사실 노래를 시키면 노래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별이 언니는 이 무대를 응원하러 와준 모든 팬분들의 감정들을 다 파악하고 그 감정들에 파고드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이 중심에서 뭔가 그 팬들의 이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 텐션을 업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죠. 제가 경연에 나갔을 때 이제 보컬 경연을 나갔을 때 그 장르마다에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생각에 전 너무 뿌듯해서 아 진짜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 경연하면서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소리 모니터 할 수 있는 스피커 하나만 좀 그 기사님 웨지 2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칠해줘. 마마무 콘서트에서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뭐야 하면은 제 지인분들은 다 칠해줘를 뽑더라고요. 그냥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난대요. 되게 그냥 마마무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노래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콘서트 때 그걸 새삼 느꼈어요. 칠해줘 이렇게 좋았나? 이 노래 되게 좋네. 그냥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그냥 부르는 사람이. 이번에는 뭔가 상상조차 못했긴 했어요. 저는 그 종이 비행기가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감정이 든 게 맞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게 이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면서 약간 사랑을 고백하듯
종이 비행기는 사랑을 싣고 이런 느낌처럼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 기분이 들었어요. 종이 비행기 이벤트도 그런 이벤트가 이제 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이렇게 울컥해서 참지 못하고 약간 흘렸습니다. 저희들의 원동력이어서 이거를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전 항상 숙제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말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에 당연히 너무나 힘이 되고 또 그냥 무무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눈빛 그냥 무무들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그냥 보면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노래를 듣고 10년 동안 그걸 같이 해주고 콘서트도 하고 하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감사하죠. 항상 뭔가 고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가 없는 걸 진짜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시간이 이제 쌓이면서 더 서로가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고 훨씬 막 돈독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심오한데요? 나에게 무대? 아, 심장? 갑자기 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뭔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체력적으로 뭐 좀 기운이 없더라도 무대에 딱 가면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싹 솟는 느낌? 뭔가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저는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전부예요. 좀 거기서 사실 저는 집착을 좀 덜어내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제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가볍게 생각을 해야 더 오래 하잖아요. 일 같은 거를. 근데 저는 좀 너무 제 전부를 걸려고 그래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애증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늘 좋을 수만은 사실 없잖아요. 아무리 뭐 좋아해서 하는 일이더라도 어쨌든 저의 막 매력이나 에너지나 뭔가를 막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되게 어떨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한데 어떨 땐 되게 무섭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라는 게. 네, 저는 무대는 처음엔 이제 두려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은 저의 희노애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이 된 거죠. 이 제 삶의 일부분이 없어지면 제가 살아가는데 뭔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의 일부가 된 게 무대지 않을까. 일단 멤버들한테는 당연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도 얘기해주고 싶고 이제는 정말 친구, 막 가족 정말 이런 사이보다 더 저는 더 깊은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우정 변치 않고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잘 지내자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는 좀 약간 침체돼 있고 되게 막 가라앉아 있던 시기가 좀 길었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극복을 하고 여유를 좀 찾고 좀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잘 지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반을 어떻게 보면 그 반 동안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본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모르는 면도 멤버들은 알고 있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안에 뭔가 누군가와 같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지금처럼만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나에게는 그냥 일단 해보고 재미없으면 하지 마 라는 말을 그냥 앞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냥 멤버들이 그냥 저는 딱 눈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힘이 돼요. 그게 막 크게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눈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뭔가 그런 미묘한 그게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큰 힘을 얻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했고 허리 디스크를 좀 잘 안 아프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 있든 뭔가 어떤 장애물이 있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한테는 좀 생각 좀 짧게 하자. 네, 좀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좀 뭐랄까 마음에 이런 짐들을 좀 덜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마마무한테는 정말 굉장한 갈증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탁 해소되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아직 남은 그 월드 투어를 또 할 생각에 되게 기대도 되고 우리가 이만큼 겪고 마마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멋진 거를 해낸 건데 그걸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애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의 위치나 이런 거는 어차피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 네. 1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좀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것들을 좀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차도 연차인 만큼 뭔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더 이렇게 묵직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되고 싶고 더 진정성 있고 뭔가 내 자신만을 포커스하지 않는 뭔가 다른 시선을 두고 또 이렇게 음악을 더 표현하고 싶고 마마무는 그렇게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무대를 임해야겠다라는 또 다짐도 있고 뭐 해외 팬분들은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못 뵀다 보니까 그만큼 진짜 많이 소통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월드 투어를 안 해봤어서 항상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꼭 가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정해놓지 못하고 뱉었었죠, 팬분들에게.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에 뭔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더 설레기도 하고. 이것은 우주입니다. 춤, 보컬, 랩, 퍼포먼스 다 어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감성 여행을 큰 구성이고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아이돌보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누가 처음부터 특징을 달고 있는데 마음을 마마무는 진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함께 콘서트 오면 몸도 들썩들썩 거릴 수 있어서 이제 이번에 수능을 마쳤는데 이제 마마무랑 함께 콘서트를 바로 하니까 수능 스트레스도 싹 풀리고 진짜 우리 마마무랑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최고입니다. I'm here today coming all the way from Malaysia to support Mahamu. Hello, I'm Mumu from Singapore. I like Mamamoo because they complement each other so well. They're like a family and it feels really warm to be with them. Mamamoo 사랑해요. 마마무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멋있고 다 좋아요. 집이다. 집. 우리 집. 진짜 힘든 시기에도 마마무 덕분에 많이 커지고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이 웃었어요. 그 시기. 마마무는 마마무. 딱 그 말이 제일 어울렸어요. 다른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마마무는 마마무. 마마무는 아침이다. 왜냐면 제가 아침에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침에 마마무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마무는 인생이다. 마마무가 제 인생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긴 옷도 안 입었을 거고 이렇게 다른 많은 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콘서트도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재밌게 만나서 마마무 호주국 와주세요. 하나 둘 셋.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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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시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는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어쩌면 여기에 귀찮으니까 노출은 안 해 그럴 필요 없어 이상해 좀 특이해 평범한 게 더 싫어 이런 내 모습 부모님께 감사해 me for we the sun 생각 말고 정신은 like this 눈치 보지마 네가 바로 focus hello 멈추니 아니야 세계가 꿈마다 매력 비틀지